치료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건 먼저 2시간에 걸쳐서 감기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감기가 이게 만병 근원입니다. 이게. 특히 노인들은 감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한두 종류가 아니라 수백 종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항체 이런 걸 실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 수가 없고 바이러스가 늘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가 일으킬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학자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1, 2, 3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요. 약을, 백신을. 그래가지고 지금쯤 이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보통 사람들에게 예방접종 허락을 적에 요것에 대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 2, 3에 의해서 감기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예상일 뿐이지. 다행히 1, 2, 3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일어났다면 이 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전혀 4나 5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면 맞아봐야 말짱 헛일이 되는 거예요. 말짱 헛일이라 하더라도 이걸 맞아야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요것 때문에 감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기가 안 걸리냐? 그건 아닙니다.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항체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어요. 실제로는. 자,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열이 나죠. 열.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폐가 나빠져요.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렴이라고 해요. 폐는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곳인데 폐에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되죠. 호흡에 문제가 돼요. 또 죽게 됩니다. 잘못하면 심해지면. 그래서 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폐에 문제가 돼서 사망에 죽음에 이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여기까지 가고 기운이 좋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쯤 와서 그냥 또 낫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노약자들이 문제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고 뭘 주냐? 몸살이다 그러면 근육 이완제. 몸살이면 온몸만 아픈 거죠. 요새 몸살이 감기 많습니다. 기침은 않는데 온몸이 아프고 쑤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뭘 못 하겠어. 정신도 없어.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감기예요. 그게 감기 몸살이에요. 몸살. 요새 몸살이 많습니다. 몸살은 해열제 먹어도 안 됩니다. 몸살이니까 근육을 이게 이완시키는 풀어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약이 몸살약이 나와 있어요. 그걸 먹어도 되고 한 방에 있고 열이 있을 경우에는 해열제 다 나와 있어요. 열을 낫게 해주고 기침을 하면 진해제 기침을 좀 못 앉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약이 나와 있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기침만 조금 진정시키고, 열이 있으면 열을 떨어뜨리게 하고, 근육이 몸살나면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이 자체 낫는 약은 아닙니다. 낫는 건 스스로 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빨리 낫고, 힘이 약한 사람은 오래 알아요. 오래 앓다가 낫을 말하면 또 다른 기운이 들어와. 막 1년 내야 앓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문제는 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기침을 오래 하면 염증까지 가니까 기침을 좀 적게 하면 염증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있지만 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 첫째, 열. 그래서 해열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열제. 근데 이제 양방적으로 먹는 해열제하고 한방적으로 먹는 해열제는 좀 작용은 같지만, 양방적으로 먹는 것은 어떤 케미칼을 먹는 것이라 부작용도 있고, 그러나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해열시키는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풍한감기, 이제 춥다, 추우면서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 것은 마왕, 계지, 자소연, 생강, 향유, 방풍, 강활, 백지, 신화, 총백, 이런 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않고, 풍열감기,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박하, 상엽, 구절초, 갈근, 시오, 승마, 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열을 낼 때 더 좋은, 감기 열을 내리는 것도 있고 아플 때 열을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비슷하긴 해도 달라요.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는 감기를 들려서 추울 때, 열이 날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 다른 병에서 열을 날 때 그걸 내리는 약들이 많습니다. 청열사와 청열조수, 청열양념, 청열해도, 청호열 많이 있는데, 먼저 쭉 얘기한 게 청열사화라는 건 아주 열이 많을 때 얘기입니다. 징호, 천하번, 하고초, 황금, 훈면, 황대, 사방이라고 했어요. 용담초 이런 것도 있었고, 청열양열, 피도 차게 시원하게 하고 열도 없애고, 생기왕, 현삼, 목담피, 죽자약 이 얘기도 했고, 청열해도 그 열이 나면서 어떤 독을, 금은화, 연교, 호공명, 어성초 이런 건데, 오늘 배울 것이 청열해독. 그러니까 청열해독이라면 열이 제일 극성할 때 얘기입니다. 열이 극성할 적에. 그래서 이런 데 먹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금은화. 이걸 보세요. 91페이지. 내가 여기에 띄워놓은 건 거기에 대한 사진입니다. 금은화는 인동초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동과 인동덩굴 그랬는데, 인동덩굴이라고도 하고 인동초라고, 우리가 보통 인동초 소리 들어간 모르겠는데 들어갔죠? 인동초는 겨울에도 살아있어요. 이게 대부분 다 낙엽이 지는데 이건 눈을 맞고도 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초라고 그래요. 인동이라는 건 겨울을 이긴다. 인이라는 건 인내한다. 참, 인동초. 그래서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다고 해서 인동초라고 하고, 또 덩굴같이 생겼으니까 덩굴이니까 인동덩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런 사람을 인동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동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 인동이 바로 요 인동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한국에서는 다 떨어지고 없는데 파랗게 줄기가 돋아서 이렇게 덩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인동인데,
그 꽃을 보면, 봄에 피는 꽃을 보면, 우리 책에, 여러분 책에는 교과서에는 뭐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 구분이 없지만, 이거 보세요. 같은 꽃인데, 하얀 꽃이 있고, 노란 꽃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우리가 골드라고 그러잖아. 금. 응? 하얀색은 실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노란 꽃하고 하얀 꽃이 같이 핀다 해서 금화, 은화. 위에 있는 게 금화고 하얀 꽃이 은화고 그래서 금은화라고 그래요. 그 금은화라고 붙인 그 이유가 바로 꽃 색깔을 가지고 붙였는데, 이 인동초는 약을 어떤 걸 쓰냐면 줄기나 잎을 쓰는 게 아니고 꽃잎을 씁니다. 꽃잎.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확 피지 않고 그냥 피리한 멀쩡에 꽃을 따서 말려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꽃을 따서 말리면 어떤 것은 좀 진하게 노랗게 말리고 어떤 것은 좀 덜 노랗게 말리고 하는 게 그게 진하게 생긴 것은 아마 금화가 된 것 같고, 그럼 뭐 따로 예를 들어서 약효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은화라고는 우리가 식물을 할 적에 금은화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이름에 다 답이 있어요. 아, 꽃이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구별을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약재를 살 때도 안 섞고 살 수도 있고, 속에서 파는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다른 걸 살 수도 있잖아. 이게 제대로 구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은 마른 책, 한방에서 한의사들이 이제 쓸 적에 하는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요. 이거 말해야 돼. 요것이 이제 우리가 한방에 쓰는 거예요. 요걸 쓰니까. 근데 많은 한의사들은 요것만 배우니까 이렇게 생길지 몰라요. 이걸 안 배우고 한집에서 내가 이제 한의과 대학 가르칠 때는 이런 걸 가르쳤어요. 식물 선생으로서 산에 가서 요게 금은화다. 당신들이 보는 요것은 꽃잎을 말린 거고. 근데 이런 것만 본 사람은 이건 아닌 걸로 알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산에 가서도 어떤 것이냐는 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사실 미국에서 공부한 한의사들이 거의 다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식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요런 것만 알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못 쓸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장사가 갖다 주지 않으면 한의사를 못해. 그러죠? 사실은 장사가 안 갖다 줘도 산에 가서 내가 수집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실력은 있어야 되지. 이제 없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어쨌든 저렇게 생겼습니다. 금은화는 이렇게 특이한 냄새가 이제 좀 있고 향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특히 열에 좋고 염증에 좋아요. 그래서 해독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게 해독을 왜 하느냐 하면 열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폐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뭐 뾰루지가 막 나는 거고, 그렇죠? 이 염증 때문에 문제를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조직이 파괴되고. 그래서 해독이라는 건 독이라는 건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열도 내리고 염증도 없애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은화입니다. 그래서 금은화를 보면 염증, 농을 배출하는 효능, 뭐 이질, 설 이런 데 이제 좋습니다. 특히 염증에. 그래서 감기가 들거나 해서 폐렴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에 어떤 염증이 생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뻘겋게 되면서 열이 많이 나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92페이지 넘겨서 보세요. 92페이지에 금운화는 피부를 촉촉하고 젊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금운화 차로도 끓여서 마실 수도 있고 금운화를 술에다 담궈서 술로도 마실 수가 있고 금운화를 음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음료 만들어서 파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나는 음료 개발하고 싶다. 그럼 선수유 이런 거 다 음료 돼 있는데 그걸 나도 뛰어들어 봐야. 다른 사람 앉는 거. 금운화. 예를 들어서 요 음료도 할 수 있다. 요구르트 같은 식품도 개발될 수 있고 화장품에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뾰루지 나고 오는데 이 성분을 넣으면 그 얼굴 뭐라고 그래요? 트러블 생긴다고 그러죠? 요런 걸 얼굴이 열나고 요런 걸 그냥 좀 작게 그런 것이 없어지게 하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여자들 왜 마스크라고 그래서 저녁에 여기다가 종이를 덮고 거기다가 어떤 약을 바르고 그러죠? 그럴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금운화를 가지고 마스크팩을 만들고 금운화 성분을 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만든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 화장품 회수한다면 금운화만을 띄워가지고 한번 해볼 만해요. 괜찮습니다.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피부 트러블에는 금운화 뭐다. 금운화라고 해도 좋고 다른 이름 붙여도 되겠죠? 치약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잇몸 염증 같은 거 있으니까 금운화 성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어. 기회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옛날에 화장품을 할 기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고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금운화 꽃에서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그러면 이 책을 찾아봐도 되고 안 되면 또 나하고 연결시켜도 되고 기회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아봐야 돼. 금운화는 상당히 좋습니다. 말하자면 음료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넣을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어떤 김영래라는 탤런트가 황토 가지고 택하는 거 하다가 망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황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나는 어떤 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쓴 기사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했습니다. 나는 악의적이라고 표현해. 왜 그런 기사를 대서특필 썼는지 모르겠어. 말하자면 그 사람이 쓴 이유는 거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했더니 쇳가루가 이렇게 붙어나왔다. 쇳가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고 독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대서특필로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안 쓰지.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금도 죽었습니다. 그걸 스트레스로 해서. 결국은 보도라는 것은 물론 나쁜 범죄는 보도를 해서 범죄를 없애야 되고 또 사기치는 것도 잘 보도를 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게 개선하게 이런 것을 해야 보도되는 거지. 요새 많은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해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거 개선돼야 돼요.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있었는데 이게 발견됐는데 이게 별것이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그 화장품에다가 아이디어를 줘서 이거 처음에 만들 적에 강력한 말하자면 큰 자석을 한번 통과시키면 다 없애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더 좋은 제품이 될 텐데 내 아이디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제공해서 아이디어로 받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해버리면 되나? 결국은 망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죽기까지 있어요. 그럼 하나 생명을 죽인 것이 돼. 그 기자, 그거 쓴 사람은 어떻게 반성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는 그 명리학, 사주팔자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정말로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큰일 났네. 올해 단순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부적 써야지. 부적이라도 얼마입니까? 200만 원. 예를 들어서 막 뭔가 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올 내년은 뉴스가 참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냥 한국이 돕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떤 종교 믿으십니까? 불교 믿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세요. 종교 나 예수교 믿습니다. 교회에서 100일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성이 하늘을 누가 합니까? 하늘에 닿아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최고로 나쁜 걸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내 입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한국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나설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서요. 그래도 안 나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운명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부르거나 운명을 그게 되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듯이 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내가 그 문화는 상당히 아이디어적인 식물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화의 주요 성분이 루린세린, 플라보이드, 탄닌, 알카이드, 루테르닌, 이소신, 많이 사포닌도 들어있고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건 나도 실험 안 해봐서 몰라요. 만약에 이런 걸 제품을 만들려면 다시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건 어떤 성분 때문이라는 걸 밝히면 돼요. 실험하면 나와. 그렇게 해서 하나 사업체를 이뤄야지. 그러니까 비만세포 활성 억제, 염증 매개 인자 억제, 부종 억제,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균 활성, 항화 활성, 간모, 굉장히 주로 항암 이런데 살충 이런데 굉장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다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여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중간 보세요. 그 문화는 열을 내리고 가슴 답답하고 갈증이 있을 때 종기, 피부가 털어서 생긴 거, 장기 염증, 고름 같은 게 있을 때 이질, 피부조직 괴사, 유선염, 대장염, 위궤암, 방광염, 염증, 각종 염증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결방염, 폐렴, 다 염증에 다 써요. 이하선염, 당뇨, 심장염, 근육통 다 써요.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 이후로 항바이러스 작용이 연구되었는데 RSV, 호세포융합 바이러스입니다. HIV, 이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걸 뭐라고 그러죠? HIV. 그 다음에 HSV, 단순 포진 바이러스. PRV,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약품으로 꼭 이걸 끓여서 어떤 화학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은화를 농축하거나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홍삼 농축을 만들듯이 금은화를 농축해가지고 이를 염증에 낫게 하는 어떤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약이 아니라 식품 보조제로 쓸 수도 있고, 아직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9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금은화의 항임신 활성이다. 항임신. 연구에서 금은화 추출물을 쥐개 원숭이에서 항임신 효과를 보였다. 특히 임신 후 혈청 프로게스테론을 감소시켰다. 이 금은화 추출물의 임신 방해 효과는 혈청 프로게스테론 감소 또는 프로스타글랜딘 유사작용에 기인한 것 같다. 이외에도 금은화는 가벼운 소화성 궤양을 예방한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임신을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에요, 임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궁 속에 아기가 달려있잖아요. 요걸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암이라든가 우리 엄마하고 그거와는 다른 거잖아. 이거랑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금은화는 암 같은데 활성화거든. 그래서 애기도 뛰어버려요. 암은 아니지만 이것도 뛰어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주의사항은 부작용은 그거라고 해야 돼요. 이걸 주작용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용으로 개발됐다가 부작용 쪽이 더 잘 팔려서 된 것이 바이아그라 아닙니까? 바이아그라는 원래 심장약이야. 심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심장이 약하니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바이아그라로 만들었는데, 심장만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몸 전체가 아니고 심장 말고 부작용으로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더라는 거야. 이게 그게 부작용이야. 심장을 주작용으로 했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야. 근데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예를 들어 성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흥분 상태에 듭니다. 이게 남자도 발기가 되는 것은 혈액순환이 돼서 잘 돼가지고 혈액이 몰리면은 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적으로나 이게 발기부전 치료하고 그런 것은 전부 하복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약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근데 이 바이아그라가 심장도 그렇게 하지만 하복부에 혈액순환 잘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파니까 더 많은 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너무 많이 혈액순환 시키려고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과부하가 오겠죠.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또 심장병 죽을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부작용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듯이, 이 금은화도 어떻게 보면 염증도 없애고, 암도 없애고, 뿌르기 같은 거 없애고, 열도 내고, 화장품으로도 좋고, 음료로도 좋고, 치약도 만들 수 있고, 염증 관계 약도 만들 수 있는데, 애기도 결국은 염증이나 암이나 그 모양으로 봐서는 엄마의 관계는 모양으로 봐서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를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임신하는 사람들은 이걸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을 만들거나 어떤 식품을 만들 적에 반드시 그걸 넣어줘야 돼요. 임산부는 금해라든지, 임산부는 이럴 수가 있으니까 먹어도 안 된다. 쓰지 마세요라든지. 임산부 팩을 못 오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걸 안 써놓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당신 팩 받았으니까, 물어내라든지, 고상이라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또 주된 타겟 목표로 약을 개발할 수도 있잖아. 말하자면 요새 원치 않는 임신에 애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된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도 예를 들어 여기 합곡 여기를 놓으면 너무나 그 작용이 강해서 애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신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침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임신을 하려면 금기약이 돼요.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은화하고 비슷한 게 연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교. 연교는 여기 보면 어때요? 개나리죠? 개나리인데, 개나리 열매 열고 본 일 있습니까? 잘 안 여는데, 이와 같이 개나리 열매가 엽니다. 자세히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꽃 피고 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연교예요. 이걸 따면 되는데, 이 연교도 아까 그 금은화나 비슷한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걸 많이 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이제 내가 해놨죠.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열려요. 이걸 보는 사람 없어. 꽃 피고 나서 그냥 안 봐버려요. 야, 개나리 피고 나서 졌네? 끝. 근데, 이걸 열거든. 그래서 이것을 모은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껍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연교라고 해요. 연교. 개나리의 열매라고 할까? 근데 그 속에 조그마하게 열매가 붙어 있긴 한데, 개나리는 그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꿀이나 줄기로 주로 번식을 많이 합니다. 씨앗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들어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94페이지. 보면, 거기도 비슷해요. 항균, 항염작용, 혈압 강화, 지열, 아주 이런, 근데 좋고, 특히 열을 내리는데, 소종산결 이런 뜻이 있는데, 뭐냐면, 또르기가 나면 쫙쫙하고, 열이 나고 뭐가 만져지죠? 그런데,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창도, 창양, 이러니까 어떤, 그런 거, 유용이라는 것을 저 보면, 만져보면, 둥글둥글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영유라는 것이 둥글둥글 돌아다니는 그런 건데, 암하고는 좀 다릅니다. 암하고는 다른 그런 걸 영유 그럽니다. 요것이 이제 암을 지칭하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런 걸 없애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까 금은화와 같이 어떤 여기 이걸 가지고 음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럴 것은 없지만 보조적으로 거의 같은 것이니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공령. 포공령은 민들레죠. 민들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이제 서양 민들레. 민들레도 이렇게 쭉쭉쭉 요거
쌈도 싸먹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민들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걸 포공령이라고 해요. 포공령. 이제 한문으로 그렇고 우리말은 민들레니까 그냥 우리말은 민들레 하면 되는데, 약은 이건 전초 뿌리까지 뽑아서 말려서 씁니다. 요것은 이제 열매가 이제 바람 불면 확 날리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꽃이 폈을 때 뽑아서 말려서 쓰는 건데, 이걸 뜯으면 뜬물 같은 하얀 물이 나와요. 씁쓸합니다. 맛은 약간 쓰지만 그 뜬물 같은 곡에 있어서 그게 젖을 많이 분비시킨다든가, 상치나 같습니다. 상치도 뜯으면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상치는 뜯어봐야 안 나오고 자연 상태의 것이 나옵니다. 재배한 것은 그러니까 키만 막 키워서, 사실은 요만해야 되는 걸 막 이렇게 키워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란 것이 먹게 되면 싹쓸어 먹었는데 저거 좋습니다. 이것도 요새는 민들레도 그 하우스에다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재배하는 것도 뭐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은 자연적으로, 내가 요새 목다리 이사 갔는데 정원 잘 귤나무도 하나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그것도 다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냥 돈나물이 쫙 있어. 요새 돈나물 좋잖아요. 그 선분만 떼가지고 뭐 초고추장이나 아니면 된장 같은데 본부에서 묻혀서 먹으면 돈나물이라고 해서 도단한다. 그래서 한겨울에 도단합니다. 그래서 돈나물이라고 그러는데, 돈이 아니라 도단한다고 해서 돈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비타민 C 같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뭐 별것이 없지만, 비타민 C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옛날에는 김치도 담가서 11월, 12월 되면 이제 푸른 게 없어지고 그때부터 쉬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비타민 C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한 때가 1월부터 3월 많이 부족했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3월쯤 되면 입술이 갈라지고 잇몸에서 그냥 저절로 피가 나요. 괴혈병이라고 해서 비타민 C가 없어지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피가 나. 상처 안 나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가 먹어서 남은 게 돈나물. 엄마들이 찾아서 개울가 이런 데 잘 나니까 돈나물을 갖다가 무쳐 먹고 그러면 3월부터는 그게 없어져요. 1, 2월에 많은 병이야. 괴혈병. 근데 지금은 괴혈병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 1년 44철 비타민C 먹고 그러니까, 또 과일도 먹으니까 병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그 괴혈병을 없애는 첫째 식품이 돈나물이에요. 돈나물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 게 꽉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막 먹어놨는데 보니까 민들레가 탁 나있더라고요. 커서. 그래서 다 뽑아서 또 뿌리 잘라가지고 이제 먹도록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연으로 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기왕에 요만한 텃밭 화단이 있으면 다른 잡초 뭐 이런 거, 잔디 이런 거보다는 민들레, 서양 민들레 몇 포기만 심어놓으면 거기에 계속 나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먹을 수 있고,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민들레는 옛날에 잘 못 먹어서 엄마가 젖이 안 나올 적에 먹으면 젖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유홍이라고 아까 젖에 먹는 게 있고 젖이 아프고 막 그럴 적에 호공령 이걸 끓여가지고 또는 이제 마셔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민들레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털민들레, 산민들레, 노랑민들레, 서양민들레, 자원 다 좋습니다. 나물로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쌈 싸먹는 게 아니라 김치도 담가 먹어요. 민들레 김치 아주 좋습니다.
김치도 담아 먹고, 우리는, 내가 그랬죠. 거기다가 95페이지. 한결에는 주로 잎을 김치를 담거나 나물로 부쳐서 먹는다. 한결에, 우리가 한결입니다. 우리 결입니다. 한이라는 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례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한결에는 이걸 잘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먹지만 한방에서는 꽃이 피기 전, 꽃이 확 피기 전에 뽑은 것을 포공염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데 염증 같은 게 좋아요. 맹장염, 유방염, 인후염, 복막염, 급성 간염, 폐렴, 왕자 염증이 좋아. 아까 그 금은화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은화나 그 다음에 연교 또는 인들레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금은화는 화장품도 만들 수 있고 음료수도 만들 수 있고 요구르트도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염증약도 만들 수 있고 치약도 좋고 금은화만 넣는 게 아니라 이 성분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로서 지금 제품이 나와 있고 팔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그런데 이게 수십 년 그대로 이게 묻혀 있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이렇게 하면 2, 3년 내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이 공부 안 씁니까? 다 하지. 전에 내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왔는데 그때가 내가 50살이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에서 계곡이 있고 물이 줄줄 흐르고 한 30만 평 정도를 사자. 거기다가 다른 식물도 다 심고 이런 계획도 써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로서 전라북도 내가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 사람인데 그 옆에 보면 공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되게 큰 강은 아니야. 냇물이지. 냇가에 자갈들이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면은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거기에 잘 자라거든요.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인건비가 비싸서 대추를 딸 수가 없어. 감도 못 따요. 감도 굉장히 많아. 산에 가. 저렇게 이런데 그냥 등산 얘기 혹시 따먹고 그러지 그거 따려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그래서 감하고 대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한참 약산 친구하고 그걸 사업을 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음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추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약탕기를 달여서 수동으로 패킹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음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해보자. 둘이 해보자 해서 했는데 거기까지 실어먹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더라고요. 생산은 하겠어. 생산은 수동으로라도 큰 공장이 없어도 수동으로 사람 이익을 들여서 수동해도 어느 정도 기업이 될 때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부딪혔냐면 유통에서 부딪혔어요. 유통이란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도 팔아야 되는데 팔으려면 여러 곳에 매장에다 갖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갖다 줘야 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걸 팔 수 있는 가게에다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약할 때도 문제예요. 내가 생산비가 50불이 들었어. 100불을 받고 싶어. 100불. 그럼 100불 받아서 150불이 다 내 거드냐? 1000만원. 이거 원가로. 그렇게 안 돼요. 어디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이 할 거 아니야. 내 가게에서 팔면 이렇게 돼.
근데 다른 데다 다른 가게에다 부탁을 하면 실어다 줘야죠. 그래서 팔고 나서 그 사람도 갖고 나도 가야니까 뭐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러려면 운전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규모는 조금인데 어떻게 할까요? 유통회사 한테. 그래서 큰 유통회사한테 연결해서 유통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놀랍게도. 자, 원금 50인데 100불 받겠다. 얼마 하냐? 거의 50%를 가져가겠다. 유통만 하면 돼. 50%. 그러니까 그냥 이익금 50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산한 건 판매금의 50%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50에 100불 받으면 다 가져가는 뜻이니까 이건 원가가 50이라도 사실은 100불 더 받아야 되죠. 200불이나 150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게 되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생산비 어쩌고 하고 나면 별것이 없어요. 유통 그렇게 안 하려면 뭔다 하려면 말하라 그러고 있는데 유통이 안 되면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2년 고민 여러 군데 방 찾아야 방안이 안 되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2, 3년 됐는데 큰 대기업에서 치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쪽 저쪽 이렇게 유통기사나 이런 데다 자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못하게 딱 하고 나서는 참 이게 사업적으로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한 이유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큰 기업에서 대충 차 대충 해서 캔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일단 막 하는 거 아니야. 공장 지어가지고 공장 짓고부터 시작하거든. 돈 있는 사람 못 당합니다. 포장을 가지고 뺏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줄 수 있다. 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에 내가 호박즙을 생산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남체인의 어떤 매니저가 뭐 원래 잘 알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가 호박즙 자관에서 팔자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매니저가 내가 나보고 당신한테 냉동 거기에 영하 40도 냉동 창고도 있어요. 냉동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냉장고도 하나 내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팔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야지. 그냥 저를 그냥 90도 각도로 저를 몇 번 하고 생산해서 팔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그 한국 호박은 삶으면 95%가 물로 돼요. 꼭장은 없어. 미국 호박은 삶으면 과자가 돼요. 그죠? 떡이 돼요. 그렇죠? 미국 호박은. 틀려요. 한국 호박은 삶으면 물이 돼버립니다. 그냥 한국 호박이래야 돼요. 그래서 꼭장은 물이 되는데 그 호박 물이요. 그냥 다른 물 안 묻고 즉 100%. 그걸 보통 때는 내가 150불을 받았어요. 30봉지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켓이니까 100불만 받읍시다. 그래야 잘 살리지. 아니면서 150불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한 1개월 뒤면 숙제는 잘 줘. 그러니까 100불 받았어.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자기들이 50불을 갖고 나보고 50불을 가져라. 여기 보니까 생산비가 호박값만 25불이 들어가고 호박값만 내가 삶아야죠. 내 인건비 들어야죠. 패킹해야죠. 박스 해야죠. 그러면 한 40불, 45불이 들어요. 40불 정도가 들어. 그런데 내가 또 실어다가 자동차 왔다 갔다 실어줘야지 그러니까 45불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럼 다 주고 나는 5불밖에 안 남게? 한 박스 팔아요. 5불 남는데, 100개 팔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 근데 또,
한 달 만에 적어도 한두 번씩, 최소한 한 번씩, 그걸 뭐라고 그래? 그왜 이렇게 음식 먹으라고 그러고 한 게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 그냥 아주머니를 하나 사서 하루 그 일당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샘플로 주는 것은 또 따로 몇 박스 들어가야 되고 이거 마셔보라고 막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루. 그것도 한 번씩 해야 돼. 그것은 내가 해야 돼. 시설은 다 나보고 이용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그랬지. 사실 원가가 이렇게 해서 40불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 50불 가져가 버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요. 다른데 전부 이렇게 한대요. 모든 농산물을 다 이렇게 해. 수박 같은 거 이만한 거서 3불 받으면 생산자는 1불50밖에 못 가져갑니다. 야 정말로 힘들어. 그러니까 마켓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만 특별히 당신만 특별히 40대 65자고 나보고 60하다. 자기 40.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일단 마켓에다 주면 끝이야. 그걸 못 팔아서 부패하거나 그런 건 마켓에 다 책임져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마켓에는 입고만 시키면 돈은 한 달에 정확히 나와. 한 달 지나고 나면 체크로 탁 날라와요. 그건 좋아. 근데 이거 안 돼. 도저히 10불 벌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못 오겠다고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남을만, 몇백 불 남을만 해? 요걸 해야지. 계속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곰도 아니고, 그래서 안 컸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아까 대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 유통한테 먹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 대추는 뺏겼어요. 그래서 뺏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감. 지금은 감도 안고 있는데, 감은 홍실 그대로 그냥 놔두면 감은 물이 돼버립니다. 물이 돼서 그 당분 물이기 때문에 놔두면 식초가 돼요. 나중에 술이 돼. 나중에 놔두면 술이 돼. 그래서 감식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놔두면 식초가 되는데 그냥 홍시일 때는 말랑말랑 하잖아. 요걸 어떻게 수분을 쫙 붙여가지고 씨만 빼내고 수분을 쫙 뽑으면 제리가 되겠더라고요. 제리. 완전히 마르지는 않아도 곶감 보면 완전히 말라도 물렁물렁하잖아요. 제리. 왜냐면 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리로 만들어서 곶감도 제리지만 곶감 깎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마수해서 제리를 만들어서 과자나 고급 과자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 있었는데 요건 아까 대추는 끓여버리면 되는데 이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공장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도 않고 놔뒀더니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하면 굉장히 자연 식품 과자로서 제리로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감나무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딸 수가 없어요. 못 사.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유통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했더니 아직도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민들레는 보면 그 뒤에 보면 망간 성분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흰민들레, 노랑민들레 있는데 흰민들레가 더 약효는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간 악차, 몽종, 편도염, 간염, 담낭염, 염증이 아주 좋은 거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성초 있죠? 어성초. 어성초는 고기역자에서 비린내 날 성자입니다.
고기 비린내와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어성초라고 해요, 이걸. 고기 비린내 냄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건 그린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 어성초로 티도 나오고, 어성초로, 화장품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 나왔어요. 제품을. 우리도 사다 쓰는데, 어성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습지에 많이 나고, 9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장염, 요로염, 인질, 이런 게 아주 좋고, 특히 메틸, 노닐케톤, 미르센, 이런 것이 주성분인데, 냄새는 고기 비린내와 불쾌해요. 좋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에 많으니 좋으니까, 피부로 나고, 뭐, 예를 들어, 근만성, 기관지염, 장염, 요로감염.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요걸 넣어서 만든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어성초. 어디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화장품에 어성초 뭐 하는 거 있어요. 비누도 있어. 그냥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 어성초나 아까 금은하나 성분들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금은하는 안 만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금은하는 어성초는 뭐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곰고, 치질, 이건 염증에 제일 좋습니다. 트러블에.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백동. 백두홍은 한문 그대로는 흰백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다, 노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동은 한미꽃인데, 이렇게 한미꽃 보기 힘든데 요새는 좀 많습니다. 우리 뭐 한미꽃은 젊어서도 한미꽃 구부라졌다고 그래서. 근데 한미꽃은 뿌리가 약이 되는 거예요. 뿌리,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는 한미꽃 뿌리를 캐가지고 말리면, 그래서 백동이라는 소리는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이 열매가 달려서 흩날릴 그때 아까 민들레처럼 하얗습니다. 그게 머리카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머리카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흰 머리카락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백동이고, 요것도 소염 살균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데 이걸 탕약으로 달해서 옛날에 염증 나는데 이제 씻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같이 쓰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질, 뭐 염증에 이파선염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출연 이런 것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선피라는 게 있습니다. 백선피는 이건 꼭 얘기하려고. 이게 식물은 잘 볼 수가 없는 건데 뿌리를 씁니다. 뿌리. 이게 백선피라는 것이고, 뿌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얗습니다. 노랗게 열지만 흰빛이 나요. 그래서 백선이란 말은 왜 피부에 어떤 사람은 하얗게 든 부분 하얗게 든 사람이 있죠. 백선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여기가 하얗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거 하얗고 어루레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백선이라고 합니다. 백선. 그래서 이 피부약으로 그때 이걸 바르거나 먹거나 이제 이런 약으로 쓰는데, 이것도 백선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해열, 피부, 진균, 억제작용 이런 건데, 이걸 약으로 쓰면 없어가. 물론 한약에서는 이걸 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뭐 연구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선 이걸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백선인 사람이 치료하려고
자기 그 피부에 투자하려고 돈을 쓰면서라도 치료하려고 해야 내가 약도 만들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근데 팔다리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얼굴에 있는 거, 얼굴이 다 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얼굴이 어떤 사람은 다 그래서 백인 된 사람도 있어. 백인처럼 하얀 사람이 있어. 근데 다 하얀 건 좋아. 근데 여기까지만 하얗고 여기는 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지. 안 낫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녹두. 우리 녹두는 제가 그랬죠. 한약을 먹거나 뭘 먹어서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녹두를 사다가 한 파운드 사다가 끓여서 한 컵을 진하게 해서 마시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녹두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게 해독만 하는 게 아니라 열도 없애고 뭐 염증도 없애고 그래요. 그래서 녹두만 그런 경우에 녹두만 진하게 끓여서 마셔도 낫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사람은 안 낫지만 녹두는 왜 우리 팥이나 녹두나 그런 것입니다. 마켓에 가면 녹두 전 붙여서 파는데 맛은 별거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이 녹두가 구황식물이라 쌀이나 보리가 흉년 들고 그럴 때 녹두를 많이 심어서 구황식물입니다. 옛날 노래 보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 빈대떡이 녹두로 붙인 그 파도 넣고 해서 붙인 게 빈대떡인데 밀가루로 붙이는 거하고 훨씬 맛은 별로 없어요. 푸럭푸럭 걸리니. 근데 영양가는 있습니다. 밀가루로 붙인 것보다 이 빈대떡이 녹두전이 훨씬 좋아요. 왜? 이거 먹으면 속에 있는 염증도 없어지고 그거 약이 되는 거야. 내가 독을 마셨다. 내 독을 마셔 죽을 건 아니라도 우리 몸속에 독이 들어있다. 독도 다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왜 한약 먹을 적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녹두전, 녹두 콩나물을 왜 보면 월남국수 먹을 적에 콩나물이 녹두 콩나물입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 녹두전이나 그러니까 콩나물도 이런 콩나물이 아니라 녹두 콩나물. 그 다음에 자꾸 그걸 먹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독성을 없애버리니까. 인삼이나 홍삼을 먹었는데 그 약효 있는 것이 독인 줄 알고 부셔버려요. 근데 약효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녹두전이나 먹지 말라고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이 되는 거죠. 혈압이 낮거나 뭐 등등 여기 보면 녹두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많고 녹두는 이제 콩이기 때문에 이 콩입니다. 녹두 콩. 이제 녹두고 지금은 이 녹두를 많이 심지는 않는데 약처럼 이제 또 생산을 많이 합니다. 보면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뭐 다이어트도 좋고 묵도 만들어 먹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청허열. 일단 열에 관한 것인데 이건 아까는 청열해 독이고 이건 청허열. 허증이면서 열이 날 경우에 그걸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열도 실증열과 흡증열이 있어요. 실증열은 진짜 무엇 때문에 나는 열이고 이 허증열이라는 건 몸이 약해서 나는 열입니다. 몸이 약해서 나는 열. 이런 걸 치료하는 게 지골피. 지골피는 구기자나무 뿌리를 지골피라고 합니다. 구기자는 열매도 쓰고 열매 구기자는 그게 보신약으로 좋아요. 정력제도 쓰고 산수유 구기자 같이 씁니다. 구기자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피고 열매 있는 건 없네. 이건 구기자 지골피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뿌리 속에 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나머지 지골피입니다. 구기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청호. 청호는 풀을 정자, 쑥호자. 쑥인데 좀 다릅니다. 사철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잎이 달라요. 마치 측백나무 잎처럼 달라졌어. 다른 것은 쑥이 역겹역겹하죠? 쑥인데 이게 사철쑥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쑥도 약이 돼요. 좋은데 그 쑥보다는 사철쑥이 쑥 중에서 제일 약이 됩니다. 맛이 쓰지만 간에 좋아요. 그래서 이 꾹꾹 쪄서 즙으로 마셔도 좋고, 쑥은요, 그 쑥에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뭐 녹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을 때는 이거 갖다가 그냥 국 끓여서 쌀 없이 쌀 그만큼만 넣고 그냥 계속 쑥만 가득 넣어가지고 끓여서 내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때 10살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럴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남는 것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옥수수가루, 돼지나 소주나 옥수수가루. 사람도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다 뽑고 나서 찌끄 그런 거 있어. 그런 걸 많이 받아다가 초등학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막 빵도 찌고 죽도 끓이고 해서 우리는 양대기만 갖고 갔어요. 점심 때. 그러면 하나씩 담아서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쑥으로, 이 쑥은 굉장히 좋아요. 다른 풀은 그렇게 먹으면 막 부항 난다고 해서 사람이 뚱뚱 부어요. 풀만 먹으면 붓습니다. 근데 쑥은 안 붓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한겨레는 쑥하고 마늘, 그거 들어봤죠? 우리 포템 사자인데 쑥하고 마늘은 우리가 마늘만 마늘이 아니라 땅속에 마늘같이 생긴 파와 마늘 종류를 엘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땅 속에다가 덩이뿌리를 남겨요. 그 다음날 돋아나서 또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왜 소련에서 소련 놈들이 우리 브라질 연해주 있는 고래인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체포에다가 열차로 실어서 다 보냈어요. 어디론가 보냈는데 정처 없이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스탄이라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면서 막 그냥 문 열고 등 밀어서 다 내려 쏟은 거예요. 수십만 명씩 죽으라고 한겨울에. 근데 98%는 살아났습니다. 다른 민족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래 어떻게 하냐면 땅을 긁고 파가지고 거기 그 알뿌리는 들어있거든. 땅속에 다 얼었지만 그게 이제 엘리움속 마늘 종류입니다. 그것은 그냥 먹으면 아주 독하고 그러지만 열을 가하고 찌면 괜찮아요. 꼭 쌀이나 뭐 그런 거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죽도 끓이고, 그 다음에 이른 봄이 되니까 제일 먼저 돋아나는 게 뭡니까? 쑥입니다. 제일 먼저 돋아나는 게 쑥이에요. 쑥은 그냥 추워도 돋아나니까. 그래서 쑥도 캐먹고 쑥뿌리도 캐먹고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우리 민족하고 쑥, 마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쑥은 간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음식도 되지만 건강식품도 돼. 요새 쑥떡도 있고 뭐 쑥 제품이 많이 있는데 쑥으로 비누도 만들고 막 그러죠? 쑥 제품이 많습니다. 혈압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쑥은 많이 만들어져 나와서 뭐 이건 더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변비에 좋은 것만 한 10분 남았으니까 얼른 하고 가겠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서 변비는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관심 있는 거죠. 변비는 변이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오게 하려면, 굳은 변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있어야 되겠지.
물을 먹는다고 수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먹으니까. 변비는 왜 되냐면 몸에 열이 있으니까 말려서 되는 거예요. 물을 조금 마셔도 몸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쫙 흡수해버리면 이게 안 돼. 엄청 마시면 좀 영향이 될 수도 있죠. 이 변비를 얼른 말라붙은 변비야. 이 연동도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축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변비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장에서 세포에서 물을 강제로 뽑아내요. 땀이 나게 하는 것처럼 뽑아내니까 그 사이에 물이 생기니까 변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변을 보고 나서는 대장 세포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잖아도 수분이 모자란데 수분을 강제로 뽑아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들어오자마자 또 쫙 흡수하겠죠. 더 변비가 되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런 현상 때문인데, 여기 이 식물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왕. 요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변비약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때만 먹어야 돼. 변비 해결될 때까지 먹고, 다른 걸 먹어야 돼. 계속 먹으면, 그냥 그걸, 악순환이 된다고 해서 고변비가 돼요. 나도 그 약 안 먹으면 진짜 꼼짝도 못해. 어쨌든 우선 막힌 걸 터야 되니까 대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한 겁니다. 대왕은 여기 있는데 뿌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본사엽이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생겨서 꽃은 이쁜데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루로 해서 이제 한약 마시거나 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먹어서는 안 돼요. 요런 걸 이제 가루로 만드는 이파리도 보겠습니다. 본사엽. 그래서 대왕, 본사엽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노회. 이거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미끌미끌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알로에를 마시면 좋고, 그것이 이제 코같이 미끌미끌한 것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면 그 대변이 되는 거니까 좋고, 이거보다는 노혈, 몇 가지 이런 것은 약으로, 알로에 같은 건 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단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화마인이라고 해서, 이건 삼입니다, 삼. 화마인은 씨앗을 화마인이라고, 이건 이렇게.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대마인데, 옛날에 우리 삼배운 만들 때 이걸로 했어요. 껍질 벗겨서. 옛날에 몰랐어, 이걸 찌고. 요것은, 변비에 좋고, 요 이파리는, 이파리를 말려서, 그냥 말려서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약간 탈색을 해요. 이게, 소주나 알코올에 담궜다가 꺼내면 약간 노릇기에 탈색돼서, 그걸 말려서 피우는 게 대마초예요. 옛날에는 이게 대마초인 줄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 그 선배 엄청나게 우리 생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마초라는 거 미국에서 유학 오고 이런 사람들 알려져가지고 대마초 이용하게 되니까 삼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는 하되 이파리는 엄격합니다. 유출되면 안 돼요. 검사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대마초가 되니까. 지금 그래도 마약 단속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중국은 옛날 마약 때문에 망한 나라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이 되죠. 한국은 본격은. 자오만 그게 대만. 산에 가도 많이 나요. 여기도 있는데, 미국도. 그래서 요새는 대마초를 양성화시켜서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요 사업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한 게 있어요. 왜? 내가 삼 재배를 할 줄 아니까, 요거 재배는, 메디커 하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저렇게 잘 되면, 권총 가지고 강도들이 와요.
훑어가려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 아니면 이걸 잘못, 막 마약이니까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 경찰에서 그것도 받아야 돼. 아주 복잡해, 이게. 그래서 돈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관계는 또 잘 못해서 말하는데, 여기도 대마를 한 그루라도 화단에 심으면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잡혀갑니다. 대마뿐 아니라 그 앵송밀, 뭐야, 나중에 그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마약. 왜 우리 꽃 보면 꽃 한 잔 필 적에 그것과 비슷한 꽃이 피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것도 재배를 한 그루라도 화분에 재배형을 하면 마약 관리법에 의해서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은 변비에 쓰는 건 씨앗을 씁니다. 씨앗. 화마인이라고 왜 화마인이냐? 이 씨앗은 그냥 수입이 안 돼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수출합니다. 못 심게. 그리고 양 쓸 때도 볶아서 써요. 그래서 그냥 생마인, 그냥 씨를 가져오면 심으라고. 이거 심어야 싹 안 납니다. 볶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화마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에다 볶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극이라는 게 있는데, 대극은 풀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잘 나도 몰라요. 이게 사냥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고, 요것도 변비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견우자. 견우자란 말은 한문으로 견우자 그랬으니까, 견우직녀, 견우자 그랬으니까, 이건 나팔꽃 씨입니다, 이게. 나팔꽃 씨. 나팔꽃도 이렇게 꽃을 치고 나면 씨가 있고, 열매를 부셔보면 까만 씨앗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변비에 좋아요. 이제 견우자. 여기에 이제 독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소프로린 등등 이런 여기 밑에 보면 어떤 것이 들었다는 거 실험 결과 나온 것들이니까 제가 다 써놨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장의 연동작용을 일으켜서 빨리빨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물주물해서 빨리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서 위에 있을 때는 토하는 게 빠릅니다. 뭘 먹었더니 뱃속이 나빠. 토해버리는 게 빨라. 일단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아래로 쏟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가 아픈데 위에서 내려갔어. 그러면 그때는 소스제를 먹어야 해요. 나중에는 설사제를 먹어야 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려면 그 소장 대장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시키는 거야, 이게 설사제는. 그래서 흡수되려면 천천히 내려가야 하잖아. 천천히 내려가면 배가 아프니까 빨리빨리 해서 흡수 그만두고 막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설사제 먹고 조금 있으면 우르르 하다가 화장실 가야 하잖아요. 싹 쏟아내죠.